도넛 사용 설명서. 도넛형 인간들을 위한 문장 레시피. 뭔가 항상 문체들이 배려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대사들이 전 많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예의 바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각자가 네. 그런 걸 표현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사실 격앙될 수 있는 상황들도 네. 있는데, 그리고 되게 안 좋은 상황들에 대해서, 비극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그거를 회상하고 떠올리는 것조차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씩 다 통과한 사람들의 느낌이긴 해서 네. 저도 그런 부분은 비슷하게 느꼈던 것 같고, 그 얘기하신 밤에 친구랑 옆자리 친구랑 얘기하는 게 그게 그 정서가 맞을 것 같은 게, 이게 초반에는 둘이 에디랑 루이스랑 밤에 같이 잠은 자지만 낮의 일상은 거의 다 따로 각자의 집에서 하잖아요. 그쵸. 나중에 이제 친밀해지면서 낮에도 일상을 같이 공유하긴 하지만, 처음에는 정말 밤에만 각자 낮에 잘 살다가 밤에 집에 찾아가고 잠자고 새벽에 나오는, 그게 정말 밤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교감이 시작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감정이 더 깊어지고 제이미가 오게 되면서 더 다른 식의 친밀함이 생긴 거지, 처음엔 정말 딱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밤에 진실을 들 수 있는 순간에 맺어지는 거? 그래서 아까 둘이 얘기할 때 낯섦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것도 뭔가 간질간질한 느낌의, 서로 막 비밀 얘기하고 이럴 때 맞아요. 낮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얘기들 하는 그 마음이, 그런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받은 느낌도 좀 그런 쪽에 가깝고. 그리고 그때 생각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갔던 것 같아요. 네네네. 좀 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괴로울 수 있는 시간들이, 그러니까 물론 그때는 괴롭지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에디가 얘기했던 밤은 고통스러운, 좀 견디기 힘든 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진통제처럼 뭔가 훅 하고 떠나올 수 있는 그런 밤이 된 것 같더라고요. 다음 문장은 제가 읽어드릴 건데 156쪽에 있는 문장이고요. 네. 다른 사람의 인생을 고쳐줄 수는 없잖아요. 루이스가 말했다. 늘 고쳐주고 싶어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죠. 네, 이 문장인데 사실 설명이 필요 없을 문장 같기는 해요. 이게 방금 읽으실 때 약간 남자처럼 목소리 내셨어요. 그냥 연기한 건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다가 하는 건데, 특히나 이제 진이라는 에디의 아들이 사업에 계속 실패하고 부부간에도 좋지 않고 이런 상황들인데, 엄마 혹은 아빠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인생을 어떻게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늘 들지만 그럴 수 없지 않냐, 이런 맥락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그러려고 계속 노력하는 상황, 마음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펼쳐지기도 해서, 근데 그런 소설적인 메시지 아니더라도 저도 계속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게, 내가 어떤 방향으로 고치고 싶은데 그것조차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고쳐줄 수는 없잖아요 라는 거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고, 이 70대 노인들도 당연히 알고 있지만 그 모든 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알고 있는, 그냥 이 두 사람의 대화 자체는 이 소설의 결론에 대한 내비친 대목이라는 생각도 들고, 계속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 이게 뭐 친구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인생에서 좀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하거나 좋지 않은 쪽으로 가려고 할 때 계속 그거를 붙잡으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당연히 내 마음처럼 되지 않고 상대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갈등, 안타까움 막 이런 것들을 좀 생각나게 하는 문장이기도 해서 이 문장을 좀 표시를 하게 됐어요. 저도 보통 관계에서 약간
너 이러면 안 돼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스스로도 좀 그런 걸 안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 그런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쟤는 원래 그냥 그런 사람이야. 쟤는 그냥 그런 애야. 그게 나쁜 의미로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존재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뭔가 고쳐주기보다는 또 나쁜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비윤리적이라던가 비도덕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 선택 자체가 뭔가 힘이 드는 방향일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은 선택이라 하더라도 방향 자체를 상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냥 이거 자체가 진실이어서 고쳐주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거. 그냥 이 문장 자체는 어떤 지혜가 담겨있기도 하고 그냥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그런 대목이었어요. 그러면 다음 문장, 제목님이. 125쪽에 있는 문장이고요. 그래요. 오래도록 돌봐줬어요. 그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아니, 그래야만 했어요. 그 일요일 아침 교회에서 죽기 전까지 아프다 낫기를 되풀이했어요. 그리고 맞아요. 나는 그를 돌봐줬어요. 달리 방도가 없잖아요. 우린 오래 서로에게 연결된 삶을 살았으니까요. 우리 둘 누구에게도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게 우리의 역사였어요. 저는 지금 에디가 마주하고 있는 루이스 혹은 뭐 제이미 하고도 우정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하면은 에디의 이제 사별한 남편 같은 경우 이름이 칼이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우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마지막 말이 되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랬지만 저랬지만 그게 우리의 역사였어요. 이미 지나왔고 기록이 되었고 내 마음속에 남아있고 좀 전에 그 경희님이 읽어주신 문장 있잖아요. 네. 저는 그 문장하고 조금 연결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누구를 고치려고 하지만 네. 뜻대로 되진 네. 않는다. 네. 이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에디와 칼이 대학 시절 이제 사랑에 빠진 사이인데 네. 생각지 못한 임신을 하고 결혼을 좀 빨리 하고 그리고 그 딸을 낳았는데 6살 때 사고로 이제 잃잖아요. 네. 그 후에 남편인 칼이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이제 둘째였던 아들인 진에게도 제대로 돌보지 않으려 관심을 두지 않는 그거를 에디가 묵묵하게 다 받아들이고 부부로서의 관계는 끝나버렸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그 후에 이제 정말 그 우정까지의 그 교감도 없는 상태에서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서로에게 친절하고 자상하고 배려 있는 모습을 끝까지 유지를 했고 칼이 아픈 거를 다 보살피고 정말 그게 그래서 이 골라주신 문장의 마지막에 우리 둘 누구에게도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게 우리의 역사였다라는 거는 좋은 이게 부부이려나 싶기도 하고 좋을 때가 아니어도 그 관계를 이어가는 삶 그리고 그게 자신들의 역사인 거를 좀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돌아볼 수 있는 거? 네. 이 대목에서는 저도 좀 제가 체험하지 못한 어떤 위대한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좀 묵직한? 네. 왜 위대하다라는 얘기를 했냐면 항상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하고 좋은 관계에 집착하는 게 좀 있다고 봐요. 저도 좀 그렇거든요. 불화를 되게 못 견뎌하고 네. 그래서 불화가 잦은 사이는 좋지 않은 사이니까 빨리 끝내야 해라는 쪽으로 좀 기울어가고 있는데 살면서 네. 그렇지 않고 그것들을 견뎌내는
사이는 어떤 거지? 그게 미련하다고만 볼 수 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반인 거예요. 어떤 생각들이. 그리고 그 관계를 겪어낸 사람이 좀 저한테는 대단해 보이는 게 좀 있기도 있고, 왜 여기서 루이스가 그 아내와 딸을 버리고 사랑했던 어떤 여성에 대해 얘기를 할 때 나중에 오히려 미안한 한이 있는 건 아내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여성에 대해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골에서 국어교사로 사는 것 외의 삶을 내가 외면했던 건 아닌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대목도 좀 인상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 불행한 부부 사이의 관계를 끝내고 다른 관계와 세계에 뛰어들 수도 있었던 삶인데 그걸 내가 저버린 건 아닌지라는 생각을 루이스는 한다고 했는데 네. 에디는 그냥 그런 좋지 않은 걸 받아들이는 것 자체 그리고 그 시간을 쌓아오는 것을 우리의 역사라는 말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좀 단단한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에디의 어떤 성격이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좀 지금 사회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약간 결정을 강요하고 결단을 강요하는 부분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걸 결정하고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뭐 끝내든가 너는 너무 뭐 미련하게 이러지 말고 일단 이걸 끝내고 다른 사람을 만나 이렇게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는 거는 버티는 것보다 더 좀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좀 위대하다고 말씀하셨던 것도 미련한 부분들을 되게 가까이서 보고 있는 것들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저거를 견디는 감정은 어떤 걸까 또 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저도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럴 거면 그냥 뭐 이걸 하면 되지 이럴 거면 저거 하면 되지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그 역사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끝나버리는 네. 거니까. 좋은 표현으로는 뭐 맺고 끊는 걸 잘하는 게 좋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 편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오래오래 지속되는 게 우리 인생에 별로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게 네. 인간 관계이든 요즘뿐만이 아니라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사실 단절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게 결국에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 회복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계속 부대끼면서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에디랑 칼은 사이가 나빠지긴 했지만 계속 한 침대를 쓰는 것만을 유지했다. 그게 정말 최소한의 무엇이었던 것처럼 그거를 견디는 시간에 대해서도 좀 되게 나중에 그게 30년 이렇게 돼버리면 저버릴 수 없는 시간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 이 우리의 역사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그런 대목.